아니면 미혼정도 정이라고 친해진 걸지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서로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별도 닿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두 사람이 친해지는 것보단 별에 닿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별에 닿는다라. 지난번에 소리가 있었던 말이지만 다시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말이다. 천문대 안까지 들어가서 추격전을 벌이던 김빛과 나래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문 때였다. 하늘에는 태양빛에 가려졌던 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우와, 저 별 좀 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순수한 별빛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저것이 그 가을철 대사각형인가? 아휴, 김빛은 중2병 자세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다른 별자리인 것 같지만 김빛 덕분에 온 천문대니까 이 정도는 맞장구 치면서 넘어가 주자. 맞아. 페가수스 자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어진 저건 안드로메다 자리. 엘리트 하늘님, 저 별은 뭔가요? 이쁘다. 나도 약간 좀 이렇게 별들 막 엄청 보고 싶다. 김빛이 가리킨 곳에선 큰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저건... 처음 보는 별이었다. 가을의 저녁, 서쪽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저 별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저렇게 크고 밝은 별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뭐야, 엘리트가 모르는 별도 있는 거야? 야, 참나, 야. 그러게. 저 별은 난생 처음 보는데. 모를 수도 있지, 씨. 내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소리가 나를 대신해서 대답을 했다. 저건 별이 아니라 개밥바라기. 흔히 새별이라고 불리는 금성이야. 그런데 왜 이름이 개밥바락인 거야? 이 이름 되게 신기하네. 그건 말이지. 걔가 배가 고픈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고 붙여진 이름이야. 어, 그래서 개밥바락인 건가? 재밌는 이름이네. 역시 소리야. 누구랑 다르게 너무 지적이고 멋있어. 근데 이거 게임하면서 느낀 거지만 각자 다 홈 레코딩 한 건가? 왜 이렇게 음질이 그게 나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한 걸 또 물어보네. 아야. 김빛과 나래는 또다시 떠들썩한 말다툼을 시작했다. 소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싱긋 웃더니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같이 집 가던 길에서도 다람쥐길에서도 하늘을 보며 저런 행동을 했었는데 문득 그녀가 하늘을 보며 손을 뻗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 궁금해졌다. 저기... 소리야? 무슨 일이야? 그... 방금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거 있잖아. 평소에 하늘을 볼 때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이 행동이 궁금했었구나. 이건 예전에 함께 별을 보던 친구의 습관이야. 아... 아까 너가 말한 그 친구? 맞아. 그 친구가 그런 부분에선 꽤나 독특한 친구였거든. 그 친구를 따라 별이 좋아지면서 습관도 함께 옮겨진 것 같다. 그렇구나. 잠깐, 지금 이 느낌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순간 머리에 아이디어가 파밭하고 떠오른다. 처음 보는 별이었던 개밥바라기.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김빛과 나래. 자신의 추억을 즐겁게 이야기해주는 소리의 모습. 평소의 일상이지만 그렇기에 더 소중한 그 모습에서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빠르게 전원을 켠다. 지금이라면 왜인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가득 찬다. 뭔가 좋은 게 떠오른 거야? 응.
지금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작업하는 동안 옆에 있어도 될까? 소리의 말에 살짝 부끄러워진 나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러면 잘 부탁할게. 내 동의를 얻은 소리는 내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소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일까? 나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악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여태까지 있었던 슬럼프가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음들은 하나둘 모여 멜로디를 이루었고 이 멜로디들은 다시 모여 하나의 파트를 완성해 나갔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파트들은 어느새 모여서 하나의 곡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다 됐다. 다 된 거야, 하나라? 소리는 깜빡 잠들었는지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말한 음악 동아리 활동 때문인지 많이 피곤했었나 보다. 일단은 끝난 것 같은데 한번 듣고 평가해 줄 수 있을까? 완성되었다는 말에 다시 쌩쌩해진 소리이다. 맡겨만 줘. 나도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던 김빛과 나리도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노트북 들고 뭔가 하길래 작업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 내가 말했지. 하늘인 이 시대 천재 작곡가라니까. 나는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게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했다. 방금 작곡한 피아노 선율이 천문대 앞을 가득 메우기 시작한다. 저희 잠깐 감상하는 시간 가집시다. 딱 10초만. 하늘에서 반짝이며 늘 나를 지켜봐주는 별. 내가 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을 최대한으로 담아낸 그런 음악이었다. 정말 이걸 1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하늘아,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그냥 어쩌다 잘 된 것뿐이야. 다행히도 반응을 보니 모두가 음악을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 즐겁게 별을 보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음악이야. 하하, 이 몸 덕분에 만들 수 있었던 거라군. 그런 셈이지. 멋쩍게 김빛의 말을 흘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다. 따로 수정할 부분은 없을까?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 너무 좋다 노래가.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게 미안한걸. 당연하지. 하늘이는 1절만 해라. 이건 변하지 않는구나. 소리야, 네가 듣기엔 좀 괜찮았어? 정말 좋았어. 보컬의 관점에서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을까? 아니, 오히려 이대로였으면 좋겠어. 다행이네. 근데 뭔가 이 남주 목소리 뭔가 씨 여신 폭격기인데 목소리 톤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내심 기쁘면서도 부끄러워졌다. 다들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우린 딱히 한 게 없는걸. 이런 천상의 음악을 만든 자는 겸손할 필요가 없지. 맞아, 하늘아. 이번 건 너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돼. 쏟아지는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진다. 이대로 얼굴이 빨개지면 소리한테 놀림받을 것 같으니 애써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려본다. 그보다 다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늦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시간을 확인해보니 어느새 시침은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하긴 지금 시간이면 대학원생들밖에 없을 시간이니. 아까 보니까 소리는 잠깐 잠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래가 소리를 쳐다보며 이야기하자 소리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들어가 볼까?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천문대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잠시 음악을 손보려고 했지만 작업으로 몰려온 피로감이 나를 덮쳤다. 버티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잠에 빠지고 말았다. 약간 게임 그거다. 눈을 떠보니 낯익은 풍경이 펼쳐진다. 예전과 다르게 오늘의 꿈속 시간대는 밤이었다. 오늘도 벤치로 가면 소리가 있겠지? 문득 머릿속에 그녀가 흐느끼며 별이 보고 싶다라고 한 말이 떠오른다. 오늘 봤던 그 천문대의 풍경 정말로 아름다웠는데 만약 그 장면을 그녀에게 보여준다면 어떨까? 항상 걷던 그 길을 걸어가자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가로등과 도시의 불빛 때문인지 별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번에 별 보고 싶다고 했었지? 깜짝이야. 미안. 왔으면 말했어야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보다 갑자기 그건 왜? 그녀는 살짝 뾰로통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지금 가자. 갑자기 어딜? 함께 별을 보러. 별 보러. 다 왔어. 여기야. 꿈속의 소리를 바라보자 그녀는 얼굴을 붉힌 채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어딘가 아픈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저기 괜찮은 거야? 아니. 그보다 손은 대체 언제 놓을 건데? 아이고 겁나 귀엽네 진짜. 꿈속의 소리의 말에 깜짝 놀라며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대체 언제부터 잡고 있었던 걸까? 나도 혼자 걸어올 수 있다고. 미안해. 난 그저 뭐 됐어. 왜 그랬는지는 알겠으니까 말이야. 그 친구가 떠오르기도 했고. 이윽고 그녀는 다시 뾰로통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오는 내내 말 한마디 없이 가보면 안다고 했는데 뭐 설명할 건 따로 없어? 잠깐 하늘을 봐줄래?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더니 탄성을 내지른다. 좀 마음에 들어? 엄청. 그녀는 밤하늘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는지 눈을 떼지 못하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그럼 그녀가 별을 보는 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 어디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잠깐 비켜주려고 그랬어. 그러면 가지 말고 여기 있어줘. 같이 봐준다고 했잖아. 그녀의 두 눈은 다시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까의 해프닝은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곁에 다가갔다. 여기 있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윽고 그녀는 안심이 되었는지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별을 바라보고 나서야 소리는 만족한다는 표정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아쉽다는 듯 조심스레 내 손을 잡는다. 그럼 다음에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이제 가려고? 응, 시간이 다 됐거든. 그렇구나. 다음에도 또 보자. 이번에는 꼭 다시 만날 것처럼 말하네. 왠지 다시 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 그러자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와 함께 의식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뭐 결국 꿈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랑 내가 만날 수 있었던 걸지도. 비록 꿈일지라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즐겁잖아. 그건 그렇네. 그녀는 어느 때보다도 환한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와 함께 의식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귀여워. 챕터 6. 근데 뭔가 되게 빨리 오는 느낌이지 왜? 이제 4시간도 안 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소란했다가 조용해진다. 이 선생님 목소리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 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소리가 내 옆으로 다가온다. 간만에 우리 둘만 남았네. 아, 그러기나 말이야.
어쩌다 우리 둘만 남게 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싱어송라이팅 강의 시작 15분 전. 이번 주말이 검도대회라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연습 가려고. 결석철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말이지. 잘 부탁할게. 강의 시작 30분 후. 수업 시간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김빛에게 메시지를 보내본다. 뭐야?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난 이미 틀렸어. 이제 일어났냐? 밤새 세상을 위해 싸우다가 이제야 일어나 버렸지. 어이, 내 목까지 부탁한다. 그런 거로 오늘 회의는 무리일 것 같아. 지끈지끈한 머리를 감싸며 애써 멋쩍게 웃고 있는 소리에게 미안하다는 투로 말한다. 소리는 한숨을 내쉬고는 씁쓸히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회의를 기대했었는데 아쉽네. 그래도 모처럼 소리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은 뭔가 아쉽다는 기분이 든다. 뭐라도 그녀와 함께 있을 시간을 늘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시 머리를 짜내던 도중 소리가 내게 질문을 던진다. 이제 작곡은 다시 잘 되고 있어?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엄청나게 귀여웠다. 그 모습에 잠시 빠져 멍하니 소리를 쳐다본다. 하늘아? 내 얼굴에 뭐라도 묻어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여행을 알려준 덕분에 잘 되어가고 있어. 내 말에 환하게 웃는 소리. 다행이네. 역시 오늘의 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귀여운 것 같았다. 그건 그렇고 하늘아. 이제 곧 중간평가 기간인데 보컬 녹음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천문대에서 만든 음악이 보컬이랑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 별과 밤은 천문대에서는 다들 좋다고 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보컬곡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어떻게든 개선안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한번 만들었던 음악을 다시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다른 음악을 만들자니 그때의 그 느낌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게 문제였다. 혹시 또 작곡이 막히는 거야? 소리의 질문의 순간 움찔하고 말았다. 그렇게 티난 거야? 그냥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 체념하고 소리에게 사실대로 고민을 말해본다. 사실 요즘은 그 느낌이랄까? 그게 떠오르지 않아서 다시 막혀 있는 상태야. 전에 알려준 대로 생각해봤는데도 막 그렇게 떠오르질 않더라고. 말을 마친 나는 씁쓸한 얼굴로 소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소리는 아무런 걱정 없다는 모습으로 오히려 활짝 웃으며 자신 있는 듯 말했다. 그러면 하늘아, 우리 다시 여행 갈래? 저런 밝은 말투로 아름답게 짓는 미소는 반칙이다. 그렇게 하는 제안을 내가 거절할 수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며 나는 정해진 대답대로 입을 움직였다. 좋아. 좋아. 강의실에서 나와 소리가 나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니라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이 이번 여행지? 그거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가 도서관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북카페 아냐? 아, 그게 말이지. 북카페를 가려면 걸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학교 도서관에 온 거야. 또 그때 일 아직 사과 못 드려서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때 일이라면 소리를 처음 만나서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다 점원분께 들켜서 쫓겨났던 일이었었지. 나중에 북카페 점원분께 나중에라도 꼭 사과드려야겠다. 그럼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여행을 시작해볼까? 그래요. 소리의 적절한 비유에 살짝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하는 책부터 말하는 걸로 시작해보자. 좋아하는 책이라 머릿속으로 어떤 책을 즐겨봤는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지금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또 어린 왕자 이런 거 아니야? 책을 좀 더 자주 읽어볼걸. 내가 미안하다는 투로 말하자 소리는 괜찮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책 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까진 없어. 오히려 난 가끔씩 책 대신에 다른 거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도 하거든. 또 그랬으면 지금보다 친구가 훨씬 많았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친구라면 이미 많지 않아? 아니야. 대부분은 그냥 말만 섞는 정도라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 소리의 성격이라면 나 같은 아싸가 아니라 인싸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소리가 나를 이외의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네 성격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금방 친해질 것 같은데. 내가 보기보다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해서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봤던 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타인을 생각해주는 밝고 착한 사람. 그것이 내가 보고 느낀 소리의 이미지였다. 예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남들한테 말 걸고 그런 게 조금 무서웠어. 소리는 조금 어렵다는 듯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만 말하는 내용은 전혀 웃으며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소리는 멋쩍은 웃음을 짓더니 이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소리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나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소리가 나로 인해 더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달성하고 가야지. 하마터면 여기 온 이유를 까먹을 뻔했다. 저번에 작곡할 땐 무슨 생각하면서 작곡했어? 첫 문대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녹여내자는 생각뿐이었어. 그러면 지금도 우리 상황을 녹여내는 건 어떨까? 하지만 지금은 그냥 도서관인걸?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간과한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해도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걸. 내가 뭘 빠뜨린 건 없을까 생각하던 중 소리는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다. 그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 의아해하는 내게 소리는 가방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책 속에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소리가 내게 건네준 책은 다름 아닌 어린 왕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 다녔던 모양인가 보다. 그때는 안 된다고 했어도 지금이라면 받아줄 수 있지. 그때는 처음 봐서 당황해서 거절했었지만 소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지금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을 내게 맡기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100번을 감사해도 모자르다. 고마워, 소리야. 잘 읽을게. 소리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내게 뜬금없이 주려고 했던 어린 왕자. 변함없이 낡고 투박한 표지의 어린 왕자가 눈에 띈다. 생각보다 책의 나이가 많은지 표지가 색이 팔짝 발해 있었다. 그래도 그 외엔 소리가 잘 관리했는지 눈에 띄는 상처는 전혀 없었다. 예전에 북카페에서 한번 봤었던 탓일까? 아, 이거 책 넘기는 소리 겁나 거슬리네. 한 손에 들어온 책은 생각보다도 익숙했다. 나는 조용히 책 표지를 넘겼다. 그만해라잉. 이어서 책을 살펴보니 잡혔던 자국과 여러 상처들이 이 책이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를 대변할 뿐이었다. 이러한 소리의 흔적 때문일까? 이 책에서 이전까지 읽었던 책들과는 다르게 무언가 특별함이 느껴졌다. 그런 특별함 때문인지 나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책을 읽어나갔다. 좀 조용하네. 뭐야, 이건 아니야.
다시 읽은 어린 왕자의 내용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야기, 신하를 찾고 있는 왕, 자신을 길들여 달라는 여우.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울림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 다다랐을 때쯤 무엇인가 내 의식에 초인종을 울린 느낌이 든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이 느낌을 온몸에 기억해본다. 지금의 이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마음에 새긴다. 작업은 진행되고 클릭 소리가 책장 넘기는 소리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소리가 마침내 완전히 멈추었을 때 음악은 완성되었다. 고개를 돌려 소리를 바라본다. 소리는 책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다. 무엇을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의 눈은 살짝 글썽글썽했다. 저기 소리야? 이제 완성된 거야? 응, 지금 막 완성되었어. 내가 방해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이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슬쩍 소리가 들고 있는 책을 보니 하늘과 바람과 별에 씌었다. 예전에 소리가 자신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별에는 밤이 수록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었다. 그보다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겠지? 소리는 화제를 전환하려는 듯한 눈치였다. 나도 별말 없이 그런 소리의 뜻을 따른다. 이어폰 여기 있어. 이어폰을 건네받은 소리는 나를 보고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너는 안 들어? 나? 응, 너가 만든 노래잖아. 나야 뭐 만들면서 계속 듣기도 했으니까. 그냥 같이 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냥 같이 껴 이씨. 아우, 사실 이어폰을 같이 끼는 건 뭔가 부끄러웠다. 아우, 답답해 죽겠네 진짜. 헛병나 죽어. 씨.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각자 헤드셋이랑 이어폰으로 따로 듣는 것도 아니고 화끈하게 달아온 내 얼굴을 바라본 소리는 김이 빠졌다는 듯 미소 짓는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그 말과 함께 소리는 내 귀에 이어폰의 한쪽을 직접 꽂아주었다. 으악! 뭐지? 방금 뭔 소리지 이거? 당황한 나는 순간 몇 마디의 비명을 내지르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이윽고 내 귀엔 따스한 손에 닿았고 잠깐 웃으면 안 되는데 그 감촉이 멀어지는 순간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지? 그렇겠네. 소리는 그런 내가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나머지 한쪽을 귀에 꽂았다.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고 한번 들어볼까? 소리가 준비되었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음악을 틀었다. 이어폰을 통해서 작곡한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조용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느낌을 담은 음악이었다. 음악이 끝나자 소리를 바라본다. 혹시라도 소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소리는 미소 짓고 있었다. 역시 하늘이야. 저번에 그 음악도 좋았지만 이번 음악은 정말 엄청나. 한 번만 들었는데도 벌써 여러 가사 아이디어가 떠오를 정도야. 소리의 말에 혹시나 하던 걱정들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 사라졌다. 그럼 이대로 나래랑 비치한테 보내봐야겠다. 핸드폰을 꺼내서 조별과제 단톡방에 들어가 본다. 보통 조별과제 단톡방이라면 조별과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지만 우리의 단톡방은 김빛의 오컬트 동아리 홍보와 나래의 검도부 동아리 홍보 글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제 음악이 나온다면 다들 열심히 하겠지. 맞아. 하늘아, 혹시 내일 시간 괜찮아? 갑자기 시간이라니? 그게 방금 좋은 가사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인데 내 연습실로 가서 녹음을 해보는 건 어떨까? 연습실에 가서 말이야? 보컬 작업도 할 겸해서 한번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어차피 내일 일정은 널널해서 시간이 남기도 하고 다시 소리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고 싶기도 하다. 그래, 좋아. 좋아. 내 대답을 듣자마자 소리는 이미 챙겨놓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늦지 않게 어서 일어나 볼까? 소리의 말을 듣고 시계를 쳐다보니 시간은 어느새 6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다시 고개를 숙여 책상을 바라보았다. 읽다가 덮어둔 책, 노트북, 마우스 등으로 책상은 상당히 어지럽혀 있었다. 치우려면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인다. 좀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금방 준비할게. 아, 나도 도와줄게. 음악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2학기가 시작하고 함께 여러 번 다닌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어린 왕자 책으로 인연이 더 이어져서 그런 걸까? 평소보다 더 새롭고 소리를 오랜만에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하늘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렇게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수고 많았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리도 내심 기분이 좋았는지 이내 환하게 미소 짓는다. 그런 모습에 나도 왠지 모르게 흐뭇해진다. 그렇게 잠시 걷다가 소리가 무엇인가 기억한 듯 나를 쳐다본다. 애들한테 음악 공연은 했어? 아, 맞다. 나는 서둘러서 단톡방에 방금까지 작업한 노래를 공유했다. 나래와 김빛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바로 답이 오진 않았다. 뭐 확인하면 답장이 올 테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될 테다. 고개를 들어보니 소리는 이미 노래를 다운받고 그 화면을 내게 보여주고 있었다. 잘 받았어. 내 음악 컬렉션에 넣어서 자주 들을게. 대신 피드백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 근데 노래가 너무 좋다. 그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소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까지 오게 되었다. 평소라면 여기서 헤어지고 집에 갔겠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소리를 처음 봤을 때 느꼈었던 것처럼 그녀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그러던 중 마침 내일 있던 김빛과의 약속이 불현듯 떠오른다. 저기 소리야. 혹시 연습실에 가는 거 오늘 가능할까? 갑자기? 그게 생각해보니까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정말? 사실 김빛과의 약속은 큰 문제가 없다. 모레로 넘겨도 충분하고 우리 둘 사이라면 서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소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예전에 북카페에서 소리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그 느낌, 소리의 곁에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나를 너무나도 강하게 밀어붙인 나머지 결국에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소리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연습실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바로 가볼까? 다행히도 소리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줬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려 소리 연습실로 향하기 시작했다. 소리의 말에 따르면 연습실은 여기서 10분 거리 정도에 있다고 했다. 가까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메시지가 왔다는 진동이 울린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빛이었다. 애들한테 연락이 온 거야? 김빛한테 온 건데 음악을 듣고 답장을 보냈나봐. 잠깐 답장 좀 할게. 소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답장 알람을 클릭해서 메신저를 열고 답장을 한다. 빛, 이번 음악은 괜찮은 것 같아? 어이 어이 하늘 믿고 있었다고 젠장. 이번 음악도 정말 장난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잠깐 떨어져가지고 왠지 모르게 얄밉게 느껴지는 말투다. 참, 그보다 지금은 집이야? 아니, 아직. 그럼 뭐 하고 있는데? 보컬 녹음하려고 소리랑 같이 연습실 가고 있는데? 둘이서 또 나 빼고 놀러 다니는 건 아니겠지? 비치의 말에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몰려온다. 애써 빠르게 부정하는 답장을 보냈다. 아이, 당연히 일하러 가는 거지.
뭐 옛말에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지. 그럴 거면 네 멋대로 생각하든가 이씨. 그러니까 좀 더 소리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렴. 그럼 나는 이만. 나래는 그렇다 해도 그 눈치 없는 김빛조차 내가 소리를 좋아하는 거 알아차릴 정도였다니. 김빛과의 메시지 때문에 왠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분명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봤다면 토마토가 걸어다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자 소리와 눈이 마주쳤고 그 모습에 당황한 나는 갈팡질팡하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핸드폰은 자연스럽게 소리 앞에 툭 하고 떨어진다. 걱정 마, 내가 주워줄게.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소리는 핸드폰을 주워서 집어 올렸다. 그런데 하필이면 핸드폰 화면이 켜진 상태였고 우연스럽게 김빛과의 메시지 내용을 본 소리나 나처럼 얼굴이 빨개진다. 그렇게 소리와 나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침묵 속에서 소리는 쭈뼛쭈뼛한 자세로 내게 핸드폰을 내민다. 저기, 여기 핸드폰. 고마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어색해졌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어쩔 줄 모르는 부끄러움에 내 마음속은 타들어가기만 한다. 어떻게 돼서든 분위기를 바꿔야.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걸? 소리는 살짝 망설이다가 말을 잇는다. 아까 김피치 했던 말. 예전의 나였다면 어떻게든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소리가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와 주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지금 그녀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비록 머릿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오갔지만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내 속마음을 입 밖으로 내밀었다. 손 잡아도 괜찮을까? 소리는 깜짝 놀라며 날 바라보다가 이내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좋아. 소리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녀의 따스한 손을 살포시 잡았다. 행복한 따뜻함이다. 침묵만이 흘렸지만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하늘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여기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금방이야. 하지만 소리의 말은 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뿐이었다. 다음에도 이렇게 잡아도 될까? 응, 언제든 좋아. 소리는 살짝 얼굴을 붉힌 채로 미소 지었다.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아름다운 미소였다. 이런 우연으로 드디어 전해졌네. 주어를 말하진 않았지만 무엇을 말하는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살짝 맺혀 있었다. 나야말로 하고 싶었던 말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딱히 길게 말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만 보더라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소리와 나는 함께 손을 맞잡고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큰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자동차 한 대가 이쪽으로 뭐야. 횡단보도에 들어선 소리를 피하려고 한 건지 자동차의 방향은 나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엥? 왜 나야? 눈에 들어온 운전기사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당황한 기색으로 핸들을 조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해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 배드닝 아니죠? 오늘은 왠지 모든 일이 편하게 풀리나 했더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래, 분명 내가 소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했던 거짓말 때문이다. 순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다 자신의 탓이라면서 울먹이며 미안하다는 목소리. 분명 예전에 들어본 목소리였지만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왜인지 이래야만 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나는 소리가 있는 쪽으로 지금껏 가장 솔직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챕터 7. 다행이다. 사고 며칠 후.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부딪혔었는데.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내 몸을 천천히 살펴본다. 시야에 들어온 내 모습은 사고가 났다기엔 너무나도 멀쩡했다. 몇몇 부분만 붕대를 하고 있을 뿐 그 외엔 아무런 문제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잊은 것 같은데. 소리는 무사할까? 분명 나랑 함께 차에 부딪혔는데. 깜짝아. 노코 소리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온다. 그들은 깨어있는 나를 보고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하늘씨, 이제 일어나셨군요. 이틀 동안 누워 계셨는데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상이 그렇게 크진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저기 혹시 같이 있던 친구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의사는 간호사와 조심스레 눈빛을 교환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내게 다가와서 입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의사는 사고 당시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해주었다. 졸음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들어오게 된 자동차, 차량 파편이 이리저리 흩어질 정도의 사고, 그리고 차에 부딪히기 직전 나를 감싸준 소리. 나는 찰과성에 그쳤지만 소리는 충격으로 성대 부분을 다치고 말았다. 네. 재활 훈련을 하더라도 무리해서 목을 쓰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의 음악 활동은 힘들겠다는 의미였다. 소리가 나를 감싸다가 크게 다쳤다니. 게다가 성대를 다쳐서 목을 쓰기 힘들다고? 소리는 사운드 컬러처럼 따뜻하게 사람들을 다독여주는 음악을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 소리에게 그날 당장 연습실을 가보자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랬었다면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었다면 평범한 일상처럼 흘러갔을 것이다. 만약 그랬었다면 소리는 꿈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끊을 수 없는 죄책감이 나를 옥죄어온다. 버틸 수 없는 무게의 죄책감이 나를 짓누른다. 만약 내가 소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언제부턴가 계속 울려오는 핸드폰의 진동 소리에 정신이 돌아온다.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집어 올려서 알림을 확인해 본다. 한창 울리고 있는 알림의 주인공은 김빛과 나래였다. 메신저에 들어가 보니 김빛은 내가 정신이 없었을 때도 계속 연락을 보내고 있었나 보다. 가장 처음으로 온 메시지부터 확인해 본다. 하늘, 괜찮은 거야? 제발 무사해야 해. 만약 이걸 보면 메시지 꼭 남겨줘. 사고 소식을 듣고 당황한 나래의 메시지. 하늘! 불행 중 좋은 소식이야. 교수님께서 사고 소식을 듣고 우리 조별 과제를 없애주셨지 뭐야. 물론 우린 조별 과제같이 하찮은 문제는 초월한 지 꽤 지났지만. 웃으면서 힘내라고 보낸 김빛의 개그 메시지. 하늘, 병원에 연락하니 내일부터는 병문 안 가도 오케이래. 내일 12시쯤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래랑 함께 병문안을 갈 계획이야. 병문안 값은 내가 어제 보낸 고양이 귀랑 집시를 착용한 걸로 받을게. 그리고 내일 함께 병문안에 올 거라는 두 사람의 메시지도 정말 나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친구라니까.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본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스놓으며 반짝이고 있다. 예전에 공원에서 소리가 내게 해주었던 말이 떠오른다. 햇빛에 묻히고 구름에 가려져서 밤이 되기 전까진 아무도 그곳에 별이 있는지 몰라. 하지만 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빛을 내고 있어. 해가 내릴 때는 낮이든
구름에 가려지는 흐린 날이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볼 거라는 걸 아는 듯 말이야. 그때 나는 소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줄 알았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그때 나는 그 무엇도 이해하지 못해 주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찬란한 순간에서도, 보이지 않더라도 늘 나를 향해 빛나는 별, 소리, 김빛, 나래, 그들이야말로 나를 향해 반짝이는 별인 것을 지금 이 순간에야 나는 깨달았다. 소리야, 그때 너가 말했던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해한 것 같아.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야 깨달았는데 왜 나는 너한테 아픔밖에 주지 못한 걸까? 미안해. 병실 중앙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며 움직인다. 오전 11시 59분 58초. 뭐야 이거. 59초. 마침내 시계가 정확히 12시를 가리키자 닫혀있는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들어오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굳게 닫힌 병실 문이 열리고 괴물이 들이닥친다. 하늘!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나게 무척 보고 싶었어. 그동안 하늘 게이지가 떨어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야. 야, 김빛! 좀 조용히 해봐. 너 때문에 깨어난 하늘이가 놀라서 다시 쓰러지면 어쩔 거야? 뒤이어 들어온 나래가 김빛의 목덜미를 잡아서 제지한다. 너무해. 피로 이어진 맹우의 재회를 막다니. 맹우는 무슨? 귀찮은 껌딱지처럼 보이는구만. 귀찮은 껌딱지가 아니라 맹우. 너가 말하는 맹우는 맹구 같은 우동의 줄임말이야? 으아! 그건 좀 재미없었다. 나래야. 어쩌라고! 이 오컬트 덕후야! 두 사람의 병문안은 어느새 싸움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둘이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니 병원으로 조별과제를 하러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두 사람의 이런 모습도 어느샌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나 보다. 너희들이 보내준 메시지 정말로 힘이 많이 되었어. 이번 병문안도 그렇고 정말 고마워. 맹우가 다쳤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친구가 좋다는 게 뭐야. 두 사람은 웃으면서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너를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미소였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마음을 느낄 때마다 내 마음속의 죄책감은 나를 더욱 올감했다. 친구들은 이렇게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런 친구에게 상처를 입혔다. 내 바보 같은 욕심 때문에 소리의 꿈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과 죄책감이 너무나도 아파온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한 잘못을 이들에게 털어놓아야 한다.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음속 응어리를 내뱉는 듯한 함숨과 함께 초라한 고해성사를 시작한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고는 모두 내 탓이거든. 맞아. 모두 내 탓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리가 연습실은 다음 날에 가자고 한 걸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지금 가자고 했거든. 감정에 휩쓸리는 한심한 바보다. 만약 내가 소리의 말을 들어서 다음 날에 갔다면 이 사고도 없었을 거야.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리는 나를 감싸다가 대신해서 크게 다쳤어. 그럴 가치도 없는 나를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 고해성사가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고통은 당연하다. 어떤 비난도 분노도 당연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게 나래가 다가온다. 눈을 꽉 감고 그녀의 판결을 기다린다. 애초에 몇 대 맞는 것쯤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앞에 의자에 앉았다. 한숨과 함께 그녀는 말을 시작한다. 그래서 소리가 병문안을 거절했던 거구나. 그 바보는 너가 그렇게 생각할 게 뻔하니까. 자신을 보면 너가 죄책감에 무너질까봐 그런 거야. 그 사고는 너의 책임이 아니야, 하늘아. 소리는 너가 그 사고를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아. 그 바보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었으니까. 한번 내 말을 믿어봐. 뭐, 지금 당장은 심란하겠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나래는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창밖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고는 위쪽을 보라는 듯 가리켰다. 이따 별 아래에서 산책하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여기 병원의 옥상 정원은 아름다운 거로 유명하니까 말이야. 그럼 우린 가볼게. 두 사람이 걸어나갔고 이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나는 그저 눈을 감은 채로 고개를 숙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병실에서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물론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소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커져갔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창밖을 바라본다. 창밖의 어둠을 보니 지금은 밤인 것 같다. 며칠 전의 병문안의 꿈처럼 느껴진다. 사고가 났던 것도 꿈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모든 게 꿈이라 깨어나서 없던 일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나저나 별이 유독 밝아 보이는 밤입니다. 나래의 말처럼 저런 별 아래에서 산책을 하면 생각이 정리될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가만히 누워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말이다. 은은한 등불을 따라 산책로를 걸어나가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의 바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서정적인 정원, 싱그러운 나뭇 향기를 머금은 부드러운 바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나도 모르게 작은 탄성이 새어나온다. 여태까지 이런 장소를 모른 채로 살고 있었다니. 소소한 행복감에 잠시 마음속의 고통을 잊으며 산책을 해본다. 잘박잘박. 초가을 바람에 날아온 낙엽이 발에 밟혀온다. 비록 수북하게 쌓이진 않았지만 가을의 서정적인 리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러고 보니 사운드 컬러의 음악 중에도 낙엽 소리를 이용한 게 있었지. 음악의 멜로디는 까먹었지만 어째 가사만은 또렷하게 기억난다. 가을을 주제로 편지를 보내는 듯한 서식적인 가사가 독특해서 그런 걸까? 잠시 주위를 둘러본다. 늦은 밤이라서 정원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흥얼거리면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어 기억이 나는 대로 가사를 흥얼거려 본다.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문득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쓰게 됐어. 어두우면서도 밝았던 그 시절의 가을밤 말이야. 낙엽 소리도 빗소리도 조용히 울린 가을밤이었지. 그래, 맞아. 나도 알아.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자신이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던 책을 읽을수록, 함께 별을 봤던 언덕에 올라가서 외칠수록 네가 없는 가을은 너무나도 차갑게 다가와. 낙엽은 나무의 눈물이라고 너가 예전에 말했지? 추억을 흘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고. 잊지 않으면 차가운 겨울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가을이 되어도 차마 추억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 낙엽이 쓸쓸해서 그런 걸까? 구름이 사라져서 그런 걸까? 아니면 하늘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 여태껏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다. 소리의 목소리가 사운드 컬러의 보컬 S와 정말로 닮았다는 것을. 하지만 목소리를 듣자 확신할 수 있었다. 소리가 바로 사운드 컬러의 보컬이었다는 것을. 뚜벅뚜벅 목소리 주인이 내 앞으로 걸어왔다. 더 이상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보컬이 말이다. 꿈이 무너져버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말이다. 좋은 밤이야, 하늘아. 소리야. 여기 정말 예쁜 정원이지? 나의 말대로 오길 잘한 것 같아. 미안해, 소리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날 연습실을 가자고 했기 때문에. 나는 소리의 이야기의 장애물일 뿐이었다. 내가 없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희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그녀의 이야기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괜찮아, 하늘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너의 꿈을 무너뜨렸어. 따뜻하게 사람들을 다독여주는 음악을 부를 거라는 너의 꿈을. 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 역시 사고를 당하고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사고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노랫소리, 더 이상 사운드 컬러에서 활동할 수 없기에 이룰 수 없는 꿈들, 이 모든 걸 내가 무너뜨린 것이다. 하지만 가장 슬퍼하고 마음이 아팠을 그녀는 오히려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다. 우린 정말 닮았구나. 서로 좋아하는 것도,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때 모습 그대로야. 그게 무슨 말이야? 머리가 지끈거린다. 우리가 서로 닮았다고? 그때 모습 그대로라니? 소리의 말이 무엇인지 당초에 감이 잡히질 않는다. 하늘아, 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줘도 괜찮을까? 옛날 이야기? 응, 내 중학교 때 이야기. 조금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꼭 들어줬으면 해. 소리는 나를 옆자리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때는 중학교 3학년 가을. 2학기가 시작해서 다들 바쁠 시기였어. 학업, 진로, 고등학교. 모두가 고민거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조금 특별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어.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 얘너의 왕따 주동자들이 문제야. 다 진짜 싹 다 잡아다가 진짜 아우씨. 4년 전 어느 가을날 추적추적 어두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지각을 면하려는 수많은 우산들이 교문을 통과하고 있지만 오늘도 제 우산은 교문 앞에 멈춰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겐 즐거운 일상인 이 학교가 제겐 그저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교문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여나 복도에서도 누군가 마주칠까봐 얼굴을 최대한 숙여 아래를 보고 걷습니다. 이렇게 매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레 교실에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자 지각종이 울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몇몇 친구가 키득거립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운이 별로 좋지 않은 듯합니다. 소리야, 뭐 하는 거야? 미안. 무슨 일이야? 평소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소리치며 다가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듭니다. 지금 시간 좀 봐. 얼마나 늦었는데. 모범생이 이렇게 지각을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들어오고 나서 종이 울렸는데.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자기가 학교 플로 대표를 뽑혔다고 우쭐거리는 거야. 뭐야? 괜히 그들에게 뭐라 했다간 저만 다칠 뿐입니다. 애써 마음을 추스려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줍니다. 미안. 난 내가 들어오고 나서 종이 울린 줄 알았어. 뭐 됐고 지각 기록부에 너 이름 적는다. 벌써 한 달 동안 지각이 몇 번이야 몇 번.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 좀 하라고. 얘네 싹 다 밟아 죽이. 알겠어. 두 친구는 키득거리며 칠판 구석에 제 이름을 적습니다.